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1번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지요? 2번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다. 3번 선급비용 무엇입니까? 자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감가상각비 마찬가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고요. 이 세 가지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문제 2번. 결산 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더라. 그지요? 별표 쳐두시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출발점은 뭐라고요? 분계를 떠올리자 이겁니다. 미지급된 이자 비용을 기말 수정 분계 때 회계 처리한다. 그지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 아직 이자를 주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는 철저하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올해의 비용을 인식하자 이겁니다. 차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아직 돈 안 나갔지만 인식하자. 100원 뭐 이렇게 가정합시다. 대변은요. 돈 아직 안 나갔지만 비용을 인식했고 대변은 그만큼 부채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미지급 비용. 됐습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그리고 대변의 부채의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돼야 되는 게 안 되어버리니까 비용이 과소 계상되고요. 부채가 과소 계상됩니다. 됐지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은 전혀 영향이 없고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당기 순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그 영향이 간다. 그지요? 자본이 커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항목만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기로 했다. 그지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채가 작아졌습니다. 부채가 작아졌는데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당연히 자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작아지고 자본이 커진다라고 분석했던 거, 잘 분석한 거구나라는 거 확인까지 할 수 있다. 됐습니다. 검증 끝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비용이 과소 계상된다 해야 되겠고요. 자산은 등장한 적이 없다. 그지요? 부채는 과소 계상됩니다. 순이익은 과대 계상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지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다. 외우는 게 아니고 분계를 떠올리고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에 기초해가지고 그 영향을 파악한 다음에 당기 순이익의 영향, 자본의 영향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자. 됐습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더라 그지요. 전산회계 2급에서. 그래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때 분계를 떠올려 가지고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더라 이겁니다. 2번도 별표, 3번도 별표 됐습니다. 자,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분석할 수 있는 거래를 찾아보자입니다. 1, 2, 3, 4 거래를 언제 차변, 대변, 분계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1번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3개월간 대여한다. 돈 빌려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계처리합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올 거다 그죠? 현금 50만 원 적습니다. 금액도 적을까요? 오케이. 대변 뭘로 기록합니까?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3개월간 대여하다.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었다 이거다 그죠?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현금이 나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적힐 겁니다. 돈이 나간다 이겁니다. 자산의 감소.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돈 빌려준 거니까 다시 돌려받을 거다 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산에 해당하고 이름이 뭐라고요? 대여금이다 이겁니다. 3개월간 대여니까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습니다. 50만 원. 됐지요? 현금 나갔다. 자산의 감소.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나중에 만기가 되면 3개월 후에는 다시 그 돈이 들어올 거다. 따라서 차변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대변은 자산의 감소, 차변은 자산의 증가로 분석할 수 있고요. 정답이겠네요. 1번이 정답. 2, 3, 4도 마저 분석해 봅시다. 2번 당월분 전기요금 1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현금이라는 돈 나갔다 그지? 대변에 현금 16만 원 적어줍니다. 자산의 감소. 차변은 뭘로? 비용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수도광열비라는 비용의 발생을 차변 쪽에 적어주면 되겠다. 차변 비용의 발생, 대변 자산의 감소. 됐습니까? 3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1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현금 들어온다 그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대변에 기록되는 겁니다.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수익의 발생. 4번 거래처의 외상대금 5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기록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이제 그 부채를 돈을 주면서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채가 차변에 적혀가지고 감소될 겁니다. 차변에 부채의 감소를 기록한다. 계정 과목은 요거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던 걸로 가정하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기록될 거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차변에 기록되고요. 대변에 돈 나갑니다. 현금 55만 원 이렇게 기록된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그림의 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회계상 거래가 생기면 차변, 대변, 회계 처리, 즉 분계를 분계장에다가 기입합니다.
분계가 기록되면 각 계정 과목별로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계를 한다, 그죠? 그 표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분계장에 있는 분계 내용을 가지고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는 여기서 요걸로 옮기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별게 아니고 차변, 대변은 분계에 사용된 계정 과목들을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전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찾아보랍니다. 기억.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이다. 맞겠지? 니은. 전산회계에서는 자동 처리되므로 가의 과정이 생략된다. 맞겠다, 그지요? 우리 실기편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차변, 대변, 회계 처리만 딱 하면은요, 계정 과목별로 전부 집계돼 가지고 총계정 원장이 딱 자동으로 작성되고 합계 잔액 시산표까지 자동으로 쫙 작성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맞는 설명이다. 디귿. 가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디귿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계상 거래가 있을 때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요거는 분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찾아보라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기억과 니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정답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5번.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번.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거래처가 약속어음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었답니다. 우리는 그거를 뭘로 회계 처리합니까? 주된 영업활동으로 어음을 받았다면 받을 어음 계정 과목.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2번.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뭘 사용한다고요? 현금 계정 과목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잖아, 그지? 그리고 국채는 뭡니까?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단기매매증권 등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답 2번.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태평의 단기매매증권과 관련된 총계정 원장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과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실이라는 세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총계정 원장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거를 지금 묻는 문제다 이겁니다. 요 6번도 별표를 쳐두시고 유사한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어떻게 풀 것인지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소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핵심은 뭐라고요?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다음에 일부는 처분하고 그러면 처분 손익이 생길 거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한 총계정원장. 그 다음에 일부는 기말 현재 남아 있어 가지고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면 평가 손익이 나타날 거다 그죠? 그와 관련된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원장이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현재는 현행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다음에 처분하거나 평가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의 정식 명칭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요 계정 과목이 정식 명칭이고요. 요 계정 과목으로 K랩 프로그램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용하던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 뭐 요러한 과거의 이름 계정 과목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는 요 계정 과목을 이제 앞으로 시험 칠 뿐이라면 요 문제를 연습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인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요 계정 과목으로 즉 K랩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으로 고쳐가지고 연습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먼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4월 5일 내용을 보고 분계를 유추해 봅시다. 4월 5일에 어떻게 분계가 되었다는 겁니까?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이 차변에 100만 원만큼 기록되었었다 이겁니다. (1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을 100만 원치 샀다. 돈 뭘로 주고? 당좌 예금으로 주고. 당좌 예금을 이체했다든가 또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든가 뭐 그런 거래일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었다. 4월 5일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월 24일에 5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기록되었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어치 산 거 중에서 50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된다고요? 7월 24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요 위에 줄에다가 적을게요. 차변, 대변 순서가 일반적으로 차변, 대변 이렇게 차변 먼저 그 다음에 대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편의상 요 거래에 대해서는 대변 먼저 표기하기로 합시다. 대변에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기록되었다고. 얼마만큼이? 50만 원만큼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차변에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얼마? 50만 원. 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어치를 보통예금 주고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처분했다 이거지. 됐지요? 그리고 처분과 관련돼 있는 처분이익 계정 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그죠? 총계정 원장이. 자, 요거를 분석해 봅시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8만 원만큼 기록이 되었었답니다. 언제? 7월 24일에. 됐습니까? 그러면 대변, 차변, 대변 뭐 이런 순서로 지금 기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정신
사나울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기 조금 불편하게 해서 자 대변에다가 뭘 기록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을 기록한다고. 자, 조금 줄여서 쓸게요. 너무 지면을 많이 차지한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계정 과목. 수익 계정 과목이다. 그죠? 수익의 발생이 대변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8만 원만큼. 그리고 반대편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이래요. 그러면 원래 적혀있던 보통 예금 50만 원이 뭘로 고쳐져야 된다고요? 플러스 8만 원 되어 있는 58만 원으로 고쳐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조금 보기 좋게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보통 예금 58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8만 원이라는 수익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 조금 보기 좋게 이 내용을 지웠다가 다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좀 편하시라고 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고 차변, 대변 이런 순서를 한번 적어보려고요. 보기 편하시라고. 자, 차변에 돈이 얼마 들어왔다고? 보통 예금이 58만 원 들어왔다고. 그리고 대변은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이렇게 기록되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8만 원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거래 판료수의 결합관계로 분석해 보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수익의 발생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4월 5일과 7월 24일의 분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겁니다. 뭘 보고? 총계적 원장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전산회계 2급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 지식이다. 자, 그 다음 12월 31일자 분계를 분석해 봅시다. 기말 현재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을 애당초에 100만 원어치 샀잖아. 그 중에서 50만 원어치는 처분했어. 그러면 얼마 남았겠습니까? 당초 산 것 중에서 50만 원어치가 기말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 손실이 나타났더라 이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12월 31일자에 10만 원만큼 기록된답니다. 자산의 감소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을 보니까 이렇게 작성돼 있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조금 줄여서 쓸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차변 쪽에 10만 원만큼 기록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반대편 계정 과목은 뭐였다고요?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앞의 요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이 대변에 10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반대편 계정 과목의 이름은 뭐라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이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요 내용과 요 내용은 똑같은 분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만 원어치 단기 매매 증권 산 거 중에서 50만 원어치는 팔아먹고 남아있는 50만 원에 대해서 평가해 보니까 1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에 즉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야 되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만 원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10만 원만큼 평가 손실 인식했으니까 4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총계정 원장은 어떻게 작성합니까? 기초금액은 나의 자리인 왼쪽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매매증권은 1월 1일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0원이었고 4월 5일에 되어서야 비로소 100만 원어치를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은 0원이었고 자산의 경우 증가를 차변에 기록한다 그지 올해에 4월 5일에 100만 원만큼이 증가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은 대변 쪽에 그 내용 적힌다 그지 50만 원어치 팔아먹었으니까 50만 원만큼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10만 원만큼 감소되었다는 건 나타내었습니다. 됐지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기말 금액을 채워 넣는 것만 남았다 이겁니다. 기말 금액은 어느 쪽에 적습니까? 나의 자리인 왼쪽의 정반대편 오른쪽에 기말 금액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되면 왼쪽의 합계 금액과 오른쪽 합계 금액은 동일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왼쪽 합계가 1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합계도 100만 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기말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공란 채우는 겁니다. 기말 금액 100만 원 빼기 50만 원 빼기 10만 원 당연히 40만 원 될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마감까지 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았다. 아시겠죠?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보면서 분계 내용을 이렇게 딱딱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겁니다. 자, 4월 5일에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다. 맞지요? 2번 7월 24일에 매각한 단기매매증권의 처분금액은 58만 원이다. 맞지요? 3번 12월 31일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은 4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맞다 그지요? 그래서 50만 원어치로 산 거를 평가해 보니까 40만 원으로 지금 평가되었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10만 원만큼 이렇게 평가 손실을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4번 지문요. 12월 31일 결산 시 공정가치는 장부 금액보다 상승했다. 상승한 게 아니고 하락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실을 인식했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꼭 좀 연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의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의 묶음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상 매출금 계정 증가할 때 차변에 기록된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는 왼쪽이고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에 기록됩니다. 증가하면 왼쪽 차변에 기록한다. 맞고요. 미수금 계정 과목 마찬가지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고요.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에 기록됩니다. 감소할 때 대변, 즉 오른쪽에 기록한다. 맞습니다. 보험료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에 기록됩니다. 증가하면, 즉 발생하면 왼쪽 차변에 기록된다. 맞다 그지요? 그러면 보나마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계정 과목 뭡니까? 부채입니다. 부채는
나의 자리는 오른쪽이고요.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에 기록됩니다. 증가하면 오른쪽에 기록돼야 되는데, 그지? 대변에 기록돼야 되는데 차변에 기록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처분가액은 얼마일까요? 취득가액은 3,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10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300만 원 이랍니다.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계를 떠올려 보면서 공란을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취득 원가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가 될 것입니다. 취득 원가 얼마요? 3,500만 원. 됐습니까? 그리고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2,100만 원.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장부 금액만큼이 감소한다 이겁니다. 3,500만 원 빼기 2,100만 원. 1,400만 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죠? 1,4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없어지는 거다. 돈 얼마 들어왔습니까? 돈 들어오는 거를 차변에 적어줍니다. 처분을 현금으로 돈 받으면서 처분했다고 가정할까요? 현금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하고 그 금액을 구하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한다고요? 300만 원만큼 발생한답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적는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대변에 적습니다. 300만 원. 빈값 채우기지 뭐. 그죠?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되고 오른쪽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3,800만 원 되니까 왼쪽 합계도 3,800만 원 되어야 되고 그러면 3,800만 원 빼기 2,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계산하면 1,700만 원이 톡 튀어나옵니다. 정답은 3번. 그리고 뭐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다. 그지요? 1,4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면서 처분이익이 300만 원 생겼으니까 1,4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1,700만 원 돈 받았겠구나. 뭐 그렇게 분석해도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은 급여 명세표의 일부이다. 공제 내역의 가 내용을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급여 준답니다. 급여 줄 때 급여 명세서를 회사에서 줄 거다. 그지?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겁니다. 급여 내역이 뭐 기본급 무슨 수당 합해가지고 230만 원이랍니다. 230만 원 월급 줄게 그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좀 떼야 되겠어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 처음부터 못 받고요. 일부 금액이 좀 떼이고 나머지 금액만 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법에 따라서 일부 떼이는 금액을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요 금액 전부 다 안 주고 일부 떼고 나머지만 돈 주고 요 일부 뗀 금액은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니고 요 직원 대신 나라에 회사가 납부해 주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할 건데 적당하지 않은 항목을 고르래요. 소득세, 세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사회보험료입니다. 즉 세금 성격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상여금이 될 거다 이겁니다. 보너스 주는 거 이런 거는 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요. 월 급여 줄 때는 급여라는 계정 과목, 이런 보너스 줄 때는 상여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내가 실제로 취업해가지고 월급 받고 급여 명세서 같은 거 받아보면 이런 것들이 세금으로 떼인다라는 거 당연히 알겠지만 아직 취업 못한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얼떨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됐죠? 그러나 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비용 계정 과목 다룰 때 상여 같은 거 우리 충분히 공부해 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안 서신 분들은 이 문제 통해서 이런 거는 비용이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서울의 12월 매입과 매출 자료랍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12월 말 재고자산, 즉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스타일 문제 연습 많이 해보았다 그지요? 빨리 풀어봅시다. 선입선출법이랍니다.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 그러면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 사온 따끈따끈한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 있을 겁니다.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해 봅시다. 상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 적히고요.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에 적힙니다. 기말재고 오른쪽에 적힐 겁니다. 됐지요? 자, 기초 재고가 100개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300원이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입 증가다 그지? 200개 단가는 400원. 매출했다는 말은 상품이 이제 감소될 거다 그지? 오른쪽에 적힐 겁니다. 몇 개? 150개. 매입 증가다 그지? 100개 샀고요. 단가가 500원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수량으로 따져봅시다. 왼쪽 수량 몇 개입니까? 100 플러스 200 플러스 100, 400개입니다. 오른쪽도 수량이 400개 되어야 되겠다. 그죠? 150개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았겠습니까? 기말에 400 빼기 150, 250개 재고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250개 재고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단가를 파악해 봅시다. 선입선출법이라면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니까 가장 최근에 늦게 사온 게 남아 있을 거다 이겁니다. 250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100개는 한 개당 500원짜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150개는 요거 바로 위에 있는 거 단가 400원짜리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150 곱하기 400 하면은 6만 원 나오고 100 곱하기 500 하면은 5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한 게 기말 재고 금액이니까 그지? 11만 원이 기말 재고 금액입니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도 지금 구해 보라고 했잖아. 그지? 요것도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거네. 뭐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방법 150개에 대해서 직접 단가를 파악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금액들을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요 금액에서 기말 재고 금액을 빼면 요 금액이 톡 튀어나올 거다. 그죠? 그렇게 구해도 될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저는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150개에 대한 단가를 직접 한번 구해 보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는 거야. 150개가 팔렸는데 어떻게 단가를 분석할 수 있습니까? 단가를, 자, 100개는 애당초 기초 재고로 있던 게 팔렸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100개 곱하기 단가 300.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단가가 얼마라고요? 그 다음에 산 단가 400원짜리가 팔린 거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계산해 보면 3만 원과 50 곱하기 400 2만 원 나온다, 그지? 그래서 3만 원과 2만 원 합한 5만 원이 매출 원가다라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 금액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A 빼기 11만 원 그렇게 구해도 될 거다 이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100 곱하기 300은 3만 원, 200 곱하기 400은 8만 원, 100 곱하기 500은 5만 원 이렇게 계산되고, 요거 세 개 전부 다 더해보면 16만 원 나옵니다. 16만 원에서 11만 원 빼도 5만 원이 톡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됐지요? 어쨌든 파악 끝났다. 매출 원가는 5만 원, 기말 재고는 11만 원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고요. 정답은 5만 원, 11만 원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되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물건 샀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답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답니다. 그리고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답니다.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까? 무형자산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거고, 두 번째,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 눈에 보여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고요. 요 세 가지 특징에서 한 가지만 딱 변형하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뭘 변형한다고요? 눈에 보인다를 눈에 안 보인다로 이렇게 변형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동그라미 친 특징은 뭘 말한다고? 무형자산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무엇이 있습니까? 특허권이 있네요. 그죠? 특허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론편에서 우리 무형자산과 관련해서 요 세 가지 특징과 더불어서 또 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기업에서 비용인데도 무형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자꾸 장난을 치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 가지고 무형자산으로 장난치지 마라는 취지에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 특징을 딱 못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비용은 돈이 그냥 이미 나간 거잖아, 그지? 반면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기록되려면 기업이
그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 특허권 생각하시면 알겠다, 그죠? 특허권을 우리가 딱 취득하면 그 권리를 우리 회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딱 특징을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허권이라고 이렇게 무형자산을 기록하려면 특허권을 우리가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우리의 고유한 기술이 있고요.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상용화할 수 있는데 성공을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돈이 좀 들 거고 요렇게 든 돈은 전부 특허권 획득하는데 드는 겁니다라고 식별이 딱 가능해야지만 재무상태표에 그 부분이 무형자산인 특허권으로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다른 비용과 식별 가능 당연히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자산이니까 비용과 달리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다시 못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니까 조금씩 점점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묻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됐지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키워드를 잘 정리해 두셨다가 무형자산을 딱 캐치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문제 12번.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일까요? 재무상태표 항목 세 가지 있다, 그지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빈값 채우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상품 자산이다, 그지요? 비품 자산입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입니다. 자본금 자본입니다. 그러면 자산 세 가지 합계해 봅시다. 20만 원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45만 원 되겠네요. 자본은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얼마겠습니까? 45만 원 빼기 20만 원 하면 25만 원 계산될 겁니다. 정답은 2번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의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용 목적으로 토지를 1억 원에 취득했고요. 즉 유형자산으로서, 즉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1억 원에 취득했고 돈을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다고 해가지고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무조건 홀랑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 계정 과목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거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고 어음을 발행하는 거래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대변 계정 과목을 뭘로 쓰라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 써라. 우리 이론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다, 그죠? 그거를 묻는 문제다 이겁니다. 별표 해주시고요. 이것도 잘 개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 및 등기와 관련해서 비용 30만 원이 발생했고 그 부분은 자기합수표로 납부했답니다. 자기합수표 통화대용증권으로서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요? 현금 계정 과목 쓴다고. 그래서 대변은 미지급금, 현금 이런 계정 과목으로 기록될 겁니다. 미지급금 얼마? 1억 원. 현금 얼마? 30만 원.
차변을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요거 전부 다 합해서 토지값과 취득 부대 비용과 두 개 합해가지고 전부 다 토지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금액은 1억 30만 원 되겠네요. 됐죠? 물건값과 취득 부대 비용과 합해가지고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우리 이론편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를 묻는 문제다. 됐지요? 회계 처리. 그러면 차변에 토지, 대변에 직업업 이런 거 아니라고. 됐죠? 차변에 토지 1억 원 요것도 아니고 3번. 그죠? 3번이 정답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정답 3번.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설명은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이런 거를 실현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맞고요.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고 총액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차량 운반구를 즉 차량을 2대 가지고 있답니다. A 차량, B 차량. 유형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즉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가 중고로 팔았답니다. 차 2대 다. 한 대는 손해를 보면서 팔았고요. 따라서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회계 처리되었고 한 대는 이익 보면서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기록이 됐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있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있다. 그거 두 개를 우리가 함부로 상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총액으로. 수익은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처분 이익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처분 손실대로 딱딱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 4번도 확인합시다.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4번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대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발생주의가 대원칙이고 조금 구체화했을 때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15번. 장하늘 회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는 8,000원이고요. 기초 미지급 보험료는 없답니다. 당기 발생되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3만 원일 때 당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기말 수정 분기에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 그리고 이연을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그 회계 처리 내용을 약간 변형해 가지고 출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얼마가 기록되었다고요? 3만 원으로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미지급 보험료, 즉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8,000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면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어떤 분계를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비용의 발생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했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다고? 12월 31일에 차변에 돈이 아직 안 나갔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요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했었다 이겁니다. 보험료 8,000원
대변 미지급 비용 8,000원. 이렇게 기말추정 분기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비용 계정 과목인 보험료가 얼마가 기록됐다고 3만 원만큼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기중에 보험료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변에 보험료 뭐 현금으로 냈다라고 가정합시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될 겁니다. 얼마 기록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인식했을 건데 그 금액이 얼마였을 거다 이겁니다. 차변에 적혀 있는 보험료 기중의 회계 처리할 때 그리고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차변에 보험료라고 8,000원 기록한 거 요거 두 개 합해 보니까 얼마더라고요? 3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중에 회계 처리했던 보험료는 얼마라고요? 당연히 3만 원 빼기 8,000원 22,000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기중에 보험료를 얼마 냈다고? 22,000원 냈습니다라는 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급한 보험료 얼마라고? 정답 3번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말수정 분기에 요거를 조금 응용해 가지고 요 22,000원을 찾는 문제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조금 참신한 스타일이다 그죠? 이런 것도 별표 쳐두시고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생소한 스타일이니까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7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이번 회차를 통해서 조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다 그지요? 그런 부분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